이정민 훈장입니다. 오늘 엑셀 2일차죠. 이제 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전쟁 한번 치렀잖아요. 컴퓨터가 갑자기 좋아져 가지고요. 프로그램 다시 설치할 건 없어요. 다 깔려 있었으니까. 근데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그 환경 설정하는 거하고 예문 다운로드 받는 거 하고 또 강사 컴퓨터 입장에서는 또 교육 자료를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다시 하느라고 좀 시간이 늦게 수업이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트 편집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를 편집한다는 말은 엑셀은 종이가 이렇게 밑에 3장이 깔려 있잖아요. 시트 1번, 2번, 3번. 그런 시트를 몇 장을 만들 수 있냐면요. 255장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는 거죠. 어떤 작업을 할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트를 편집한다는 얘기인데 안에 셀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칸칸을 셀이라고 하고 이 전체 화면을 시트라고 부르는데 시트를 편집한대요. 그러면 뭐냐면은 지금 가을학기 강좌 안내라는 시트예요. 밑에 보시면 시트 2번도 있고 시트 1번도 있는데 시트 1번은 가을학기 강좌 안내고 시트 2번은 부동산 중개 실적 현황 시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부를 딱 펼쳤는데 장부 안에 종이가 껴 있지 않습니까? 그 종이가 한 장 한 장씩 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종이의 이름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일일이 뒤져봐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 뭐 합니까? 견출지를 붙이죠. 종이 옆에다가 견출지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견출지를 보면 아 이게 실적 현황인지 뭐 거래 현황인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하는 시트 탭이라 그래. 탭. 화면 밑에 보시면 그게 있잖아요. 창을 작게 줄여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시트 1, 시트 2, 시트 3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것들 때문에 내가 도움은 되는데 시트 1에 하니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얘를 고쳐봐야죠. 강좌 안내로 고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메뉴판에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서식이 뭐냐면 꾸미는 거거든요. 홈 탭에 가시면 이걸 탭이라 그래. 홈 탭, 삽입 탭,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구조를 탭이라 그래. 그래서 시트 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시트 탭, 시트 이름 탭 이렇게. 그 중에 여기 보시면은 홈 탭에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은요. 시트 이름 바꾸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들 클릭해 보시면 왼쪽 밑에가 까맣게 변해요. 얘를 굳이 클릭하지 마세요. 얘는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클릭하면 고쳐야 되니까 저 지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블 클릭되어 있으면 쓰면 고쳐지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강좌 한 칸 띄고 안내 이렇게 쓰래요. 우리말로. 엑셀은 처음 실행하면 우리말로 들어와요? 영어로 들어와요? 영어로 들어가요? 그러면 한영키 한번 눌러야 되겠네. 그럼 지금 한글 상태인지 영문 상태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가 여기다가 글자를 쓰려고 그래요. 한영키 누르면 얘가 A로 바뀌거든? 오른쪽 시간 날짜 있는데 가로 변화 있으면 우리말 입력이고 A로 되어 있으면 영어 입력이라는 화면이에요. 요거. 저는 본래 밑에 있는 건데 올려 보여드린 거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요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 한글 상태구나 영문 상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하다 보면 그래. 아래 한글은 실행하면 한글로 나와요. 파워포인트도 실행하면 한글부터 나와요. 근데 엑셀은 실행하면 영어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아 엑셀은 한영키 한번 눌러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편해요. 자 그럼 시트 2번은 가보세요. 뭐라고 써있나? 부동산 실적 현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트 2번 더블 클릭해서 원래는 서식에 가서 이름 바꾸기인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릴게.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렸던 그런 건 있었어요. 컴퓨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제가 어마어마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첫째, 타자를 잘해야 된다. 두 번째, 마우스를 잘 사용해야 된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복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복습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저는 이해를 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복습 안 하시면 본인들만 발전이 안 돼요. 제 이해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우뚝 쓰셔야 되잖아. 우뚝 쓰셔야 되잖아. 이때 마우스 사용법을 잘 하셔야 돼요. 오른쪽 버튼 누르는 걸 잘 하시면 컴퓨터는 금방 배워요. 근데 그 시트 2번이라고 된 글자 있잖아.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떠요. 이런 메뉴를 무슨 메뉴라 그러죠?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잖아요. 바로가기 메뉴. 그 중에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 요 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 중에 얘를 삽입할 건지, 얘를 서식을 꾸밀 건지, 뭐 할 건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이게 아까 이게 무슨 실적 현황이죠? 실적 현황. 그러면 실적 현황. 근데 강조 안내를 한 칸 띄고 강조 안내고, 실적 현황은 붙여서 실적 현황이네. 예, 그건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 16쪽 한번 보세요. 16쪽. 16쪽 하단에 보시면 시트를 복사하는 다른 방법 뭐 이런 얘기를 설명드릴 거예요. 자, 강좌 안내 한번 볼게요. 강좌 안내. 이게 지금 가을 학기잖아. 그렇죠? 겨울 학기에도 이 강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시트 3번을 클릭해 가지고 여기다가 겨울 학기 강좌라고 쓰고 또 내용을 입력하려면 귀찮지 않아요? 얘를 뺏겨 쓰면 편하잖아. 그리고 가을 학기란 글자만 고치면 되잖아. 겨울 학기로. 그렇죠. 어차피 내용은 똑같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얘를 복사를 해요. 저쪽에 가서 붙여넣기 하겠죠. 그게 아니고요. 이 종이를 통째로 복사해 가면 돼. 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요. 강좌 안내란 글자에다. 그러면 이동 복사라는 말이 있나요? 이동 복사 누르시면 메뉴가 뜹니다. 강좌 안내라는 거를 어디로 이동하겠느니? 이동 아니야. 복사할 거잖아요, 우리. 그럼 복사본 만들기 클릭하시면 돼. 그럼 강좌 안내 실적 현황 앞에 만들겠다. 여기 다음 시트에 앞에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좌 안내 앞에다가 강좌 안내를 또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실적 현황 시트 앞에다가 만들면 현재 강좌 안내 오른쪽에 만들어지는 거죠. 컴퓨터는요, 복사 명령을 걸거나 삽입 명령을 걸면 왼쪽에 들어가요. 위에 올라가요. 오른쪽에는 아래쪽에 뒤에다가 붙이려면은 뒤에다 선택하고 만들어야 내 뒤에 붙이는 거예요. 나한테다 놓고 만들어라 그러면 내 왼쪽에 생겨요. 내 뒤에 있는 놈을 선택하고 복사본 만들기를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촥 하고 하나가 두 번째가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는 강좌 안내, 하나는 강좌 안내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강좌 안내 2에 있는 이 가을 학기를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를 겨울이라고 고쳤으면 이름이 바뀌었잖아. 하나는 가을 학기고 하나는 겨울 학기고. 그때 견출지를 고쳐야죠. 시트 이름을. 시트는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요? 강좌 안내라고 하면 둘 다 강좌 안내잖아. 그럼 가을 학기 강좌 안내라고 쓸 건지, 그럼 이름이 너무 길어. 겨울 강좌, 가을 강좌 이렇게 쓰면 편할 것 같아. 그럼 강좌 안내를 더블 클릭해서 가을 강좌라고 쓰고, 강좌 안내 2는 더블 클릭해서 겨울 강좌라고 쓰면 하나는 가을 강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만들었고, 하나는 겨울 강좌라는 이름으로 만들었고. 그렇죠? 실적 현황은 뭐 그대로 실적 현황 쓰면 되고.
자, 시트 이름도 고쳐봤어요. 시트 이름도 고쳤어요. 이렇게 시트를 255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장부지, 장부. 옛날에 빨간색의 그 회계 장부. 그게 이 통합문서라고 하는 파일 하나예요. 파일 하나. 근데 그 통합문서 파일 하나에는 기본적으로 종이가 3장 들어있지만 그 종이는 내가 늘리면 되고 필요 없으면 빼면 되고. 자, 또 다른 방법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실적 현황이라는 걸 갖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실적 현황 시트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끌고 얘를 마우스로 실적 현황이라는 글자에다 대고요.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가을 강좌와 겨울 강좌 사이에다 갖다 놔보시면 검정색 화살표가 하나씩 쫓아다닐 겁니다. 그 위치도 바꿀 수가 있어요. 끌고 가면 되지 뭐. 여기 있는 거 땡겨서 저쪽으로 놓으면 되지. 하셨어요 이렇게? 예. 그리고 본래 컴퓨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적 현황이라는 시트를 컨트롤 키 누르고 끌고 가면은요, 뭐가 하나 붙어요. 더하기 표시 같은 게 하나 붙어. 그럼 하나 더 생겨.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즉 바로가기 메뉴에서 이동 복사 눌러가지고 복사본을 만들겠다. 어디에다가? 저쪽에다가. 그래서 확인 누르면 복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초보자가 하는 거고, 가장 잘하는 사람은 뭐다? 키보드 마우스를 이용해서 착 드래그하면 되죠.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쫙 하면 하나 만들어지거든.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너무 많이 만들면 안 되잖아. 또 불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얘를 어떻게 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서 삭제가 있는데 쉬트 삭제냐?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삭제해줘도 되고요. 근데 보세요, 스피커에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안하다는 뜻이에요. 야, 너 이거 삭제한다며? 너 이거 삭제하는 순간 영구 삭제야. 영구 삭제. 복구를 못해. 그래서 삭제를 딱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 이제는 못 살려 걔는. 다행히도 복사한 거를 삭제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막 죽어라고 입력했는데 모르고 삭제했어요. 졸면서 까딱까딱. 그래서 삭제했어. 그럼 어떻게 돼? 몇 날 며칠 다시 입력해야지 뭐. 중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상관이 없지. 중간에 저장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불러와서라도 하면 되는데, 사람이 막 작업을 해. 몇 날 며칠 작업을 하다가 저장 명령 안 걸고 그대로 둬요. 그리고 또 작업하고 그대로 두고 생각나면 와서 또 작업하고. 중간중간에 저장하면 참 좋은데 그렇잖아요. 근데 해필이면 저장하려고 그랬더니 탁 정전돼. 그럼 정전되면 꽝 됐잖아요. 그러면 껐다 켜보면 다시 그 엑셀을 실행해보면 되살릴 수는 있어요. 일부를. 온전히 살릴 수는 없지만 컴퓨터 내부에 기록이 되거든요. 어떤 작업을 했는지. 정전되면 뿔딱지 나죠. 정전이 자주 되면요, 컴퓨터 회로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코드를 확 빼버렸어. 컴퓨터를 막 작동 중에 있었는데 시스템 종료를 안 하고 멀티탭을 꺼버린 거야. 그것도 정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자주 하면 컴퓨터 회로가 고장나요.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정전이 자주 생겨가지고 알고 봤더니 한전에서 공사한다고 계속 정전이 된 거야. 그럼 한전에다가 피해보상 청구하면 해줘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 다음 걸 좀 볼게요. 일단은 실적 현황이라는 시트를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했더니 하나 더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는 부동산 중개 실적 현황이고, 하나 똑같은 거 하나 생겼으니까 여기는 뭐 다른 거로 고쳐 쓴다든지 재활용할 때 쓰기 좋은 거지. 아까 가을 강좌, 겨울 강좌는 내용이 똑같은데 제목만 다른 거니까 온전히 재활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입력하려면 짜증나잖아. 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시트 3번이라고 하는 거는 비어있는 종이잖아요. 이 비어있는 종이는 오른쪽 눌러서 삭제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삭제하면 두말 없이 픽 삭제가 되는데 뭐라도 들어있는 애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뿅 하고 소리가 나. 윈도우 10은 그나마 점잖은 소리가 나요. 윈도우 7에서 하잖아요. 쿵 하고 오류가 나요. 오류음이.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다? 아, 너 지금 실수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소리를 내주는 거고요. 또 하나 아까 화면에 나왔었죠? 이렇게 했더니 뭔지 몰라도 화면에 뭐 떴잖아. 스피커를 아무리 꺼놔도 화면에 뜰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보셔야 돼. 애따 모레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요럴 때 엔터 치면 취소인데 요럴 때 엔터 치면 어떻게 돼? 삭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키보드 갖고 저는 급해요. 그러니까 무슨 명령 걸고 나면 엔터를 탁 치거든. 근데 이때 모르고 엔터를 탁 치면 어떻게 돼? 못 살려. 그럼 또 땅을 치고 통곡을 하지. 제 이 습관 때문에. 예. 자, 시트를 삽입하는 거. 하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 이제 내년 봄 강좌를 만들어야 돼. 근데 봄 강좌는 내용이 달라. 이게 아니야. 그럼 비어있는 종이를 하나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새 종이에다가 고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삽입이란 메뉴에 가서 시트를 삽입할 수 있고요. 여기 삽입. 저 끝에 있는 위에 있는 홈 옆에 삽입은 그림을 삽입한다든지 차트를 삽입한다든지 그 내용이고, 홈이라는 메뉴상에 있는 요 셀에 있는 삽입은 줄을 삽입할래, 칸을 삽입할래, 종이 통째로 삽입할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제도 뭐예요? 지금 세 번째 줄 B라는 칸에다 갖다 놨는데, 야, 그 세 번째 줄을 삭제할래? B라는 칸을 삭제할래? 이 종이 자체를 삭제할래? 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럼 삽입에 가서 시트를 삽입하면 빈 종이 하나 생겨요. 근데 어디 생겼어요? 제가 겨울 강좌란 이 시트 앞에다 놓고 여기다 클릭해 놓고 삽입했거든요. 그럼 얘 왼쪽에 생겨요. 이것도 좀 뭐랄까 초보자들은 불편해 하시더라고. 원래가 삽입 그러면 내 왼쪽에 생기는 거라 그랬잖아. 위에 왼쪽에 앞에 생긴다 그랬는데 난 저 끝에 붙이면 좋겠거든. 왜냐면 종이를 끝에다 붙여야 또 새로운 거를 만들어 넣는 거잖아요. 그걸 추가라고 하지. 추가. 삽입은 앞에 들어가는 거고 추가는 뒤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삽입 추가란 개념이 컴퓨터는 모호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돼. 저 끝에 보면 빨간색 아이콘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실적 현황 옆에. 그거 누르면 그냥 빈 종이가 뒤에 생겨요. 이거는 뒤에. 보편적으로 뒤에 생기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누르시면 되고, 난 요 앞에다 만들까? 그러면 여기에 삽입에 가서 시트 삽입을 누르면 앞에 만들어지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돼. 위치야 끌고 오면 이동하니까. 우리가 보세요. 여기 있는 내용을 빼가지고 뒤로 넘기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뭐 묶여 있으면 잘라가지고 넘기면 불편하겠지만 컴퓨터는 묶여 있는 건 아니니까 언제든지 드래그 하면 되지 뭐. 그럼 위치가 슉슉슉 이동한다 이거지. 예.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은요, 데이터 입력 과정이 나와 있을 겁니다. 저도 메모장을 틀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 입력을 하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교재에. 그럼 여기서 데이터가 뭘까요? 데이터는 우리말로 말하면 자료죠, 자료. 자, 자료를 입력을 하면 얘가 뭐로 변해야 되냐? 정보로 변해야 돼요. 자료를 입력을 하면 정보로 바뀌어야 돼요. 자료는 삼라만상에 있는 게 다 자료예요. 아, 저기 길동이네 집, 그 집은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셋이 있어. 근데 첫 딸은 잘생겼어. 근데 둘째 아들은 키가 좀 작아. 이게 자료야. 근데 나하고 관련이 없거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집이 나하고 사돈이 됐어. 그럼 정보가 되는 거야, 그건.
개인정보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엑셀 배우러 오셨잖아요. 그 엑셀 배운다는 건 자료예요. 근데 은평에 오셨잖아. 그 은평은 뭐야? 정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자료를 잘 입력해야 멋있는 정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료에는 뭐가 있냐면 첫째 글자. 글자는 뭐가 있을까? 영문, 영어. 한글, 그 다음에 한자. 이런 게 있고, 뭐 영어 말고 러시아 말도 있겠지. 러시아 말도 있겠지. 뭐 불어도 있고 이태리 말도 있겠지. 그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기호가 있죠. 기호.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기호가 있고 없는 기호가 있죠. 그 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뭔지를 아시잖아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더하기나 또는 빼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수라 그래. 지수. 10의 몇 승. 지수라 그래. 지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천 단위마다 구분기호가 들어가죠. 쉼표라는 구분기호가 들어가지. 쉼표. 그 또 뭐가 있을까요? 소수점도 있잖아. 소수점. 이런 게 숫자예요. 그럼 5.3 이거면 숫자가 아니지. 소수점은 한 번만 나오는 거죠. 날짜도 있어요. 날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년, 월, 일, 요일. 이게 날짜죠. 그렇죠. 시간도 있죠. 시, 분, 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게 다 데이터예요. 이걸 입력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입력하고 나서는 얘를 서식 지정이라 그래. 서식 지정. 꾸미기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 할 때 꾸미기 했었잖아. 빨간색, 노란색, 글자 크기는 얼마, 글꼴은 얼마. 이런 거 설명 안 드릴게요. 할 줄 아실 테니까. 근데 엑셀에만 있는 특이한 꾸미는 기능이 있어요. 날짜를 연월일로 보이게 할 건지 월일연으로 보이게 할 건지, 요일도 보일 건지 요일은 뺄 건지, 시간은 시분만 나올 건지 시분 초까지 다 나오게 할 건지,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파워포인트는 연월일을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가 입력해야 돼. 알아서 글자로 들어가. 글자로. 근데 엑셀은 날짜예요. 이걸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비어있는 종이에다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첫 번째다 입력 안 하고 B에 두 번째다 입력한다 그랬죠? 그럼 A를 좀 좁혀도 되죠? A를 좀 좁혀가지고 여기다가 출고 현황이라고 써있네. 그리고 제목하고 본문은 한 줄 떨어져요. 우리 책은 본문하고 제목이 붙었는데 사실 한 줄 떨어져서 여기에 모델명하고 들어가고 지점명 들어가고 출고 날짜 들어가고. 어떻게 옆으로 갔나요? 글자를 쓰고 왼손 새끼손가락으로 탭키를 누르면 옆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그 마지막에는 엔터를 탁 치면 앞자리로 훅 갑니다. 자,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처음에는 제목을 쓰죠. 그 다음에 한 줄 걸어떠서 이제 내용을 쓰는데, 내용을 쓸 때는 항목의 이름을 옆으로 쭉 나열해서 써요. 국어 이름, 학번, 학년, 반, 번호,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렇게 쭉 써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위에서 아래로 한꺼번에 쭉 써요. 왜냐면 보세요. 모델명은 영어죠. 지점명은 한글이죠. 날짜는 날짜고 수량은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까처럼 옆으로 가면서 쓰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써요. 이렇게. 양을 많이 입력해야 될 때는 위에서부터 그냥 엔터를 딱 치면 되는데,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야. 이렇게 블럭을 잡아.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고 엔터를 치면 옆으로 넘어가 알아서. 보세요. 여기다 글자를 쓰면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넘어가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놓고 클릭을 하고 엔터를 치죠. 자, 보세요. gx-01. 근데 그 다음에는 gx-01 똑같은데, 두 줄이다. 이 두 줄일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게 불편한 게 뭐냐면요. 자, 여기다가 g를 딱 쓰는 순간, 너 gx-01 쓰려고 한 거지. 그럼 맞잖아요. 맞으면 엔터 치면 돼. 그러면 나머지 안 써도 완성이 되거든. 근데 우리는 뭐예요? gx-01 다음에 줄을 바꿔 또 써야 되잖아. 그럴 땐 그 뒤를 보세요. 뒤에 마우스로 뒤를 클릭하면 글자가 완성돼서 들어와요. 근데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된다? 내려가거든. 파워포인트에서는 엔터를 치면 줄이 늘어나는데 엑셀에서는 엔터를 치면 줄이 내려가요. 그냥 끝나요. 그래서 하나의 셀에 두 줄을 입력할 때는 요령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고쳐야 되죠? 다시 쓰려면 귀찮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하는데 요 뒤쯤에다 더블 클릭하면 되죠. 앞에서 더블 클릭하면 안 되지. 다시 와야 되니까 뒤에 갖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뒤로 가지. 자, Alt, 엔터 누를 거예요. Alt 키가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 키도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만 먹어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안 되니까 왼쪽에 있는 Alt 누르고 엔터. 그러면 줄이 바뀌어요. 그럼 가로 열고 블랙 가로 닫고 하고 엔터를 탁 치면 두 줄이 들어가는 거죠. 두 줄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또 gx-02 여기는 gx-03 여기는 이제 강동점 이렇게 쓰셔야지. 마저 이제 숫자를 써야 되겠죠? 엑셀은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날짜, 숫자, 시간, 숫자 입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른쪽 숫자판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많이 연습하셔야 돼요. 저는 이 숫자판만 따로 1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옛날에 전표 같은 거 있었잖아요. 상고에서 배우는 전표 같은 자료를 어디서 구해가지고요. 거기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거를 막 입력하는 거예요. 그냥 입력하면 재미가 없으니까는 숫자가 적혀있는 책자를 어디서 구해가지고 전화번호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딱 펼쳐놓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숫자만 입력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되지. 힘들지. 많이 연습했어요. 짬짬이 생각날 때마다 연습하고 그랬어요. 네. 자, 메모를 하나 해드릴게요. 셀에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얘를 수정하고 싶어요. 잘못 입력했으면 수정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방법 뭐가 있을까? 다시 입력한다. 이런 것도 있겠죠. 홍길동을 잘못 썼어. 일지매로. 그럼 고쳐 써야지 뭐.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공을 못 쓰신 분이 한 분이 있었거든. 이렇게. 그럼 얘를 다시 쓰려면 힘들잖아. 그럼 얘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치는 방법은 적어 드릴게요. 셀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한다. 셀 얘를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고쳐. 글자를 고쳐. 그리고 엔터 치면 돼. 셀을 더블 클릭하는.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수정한다. 이게 뭐냐? 수식 입력줄이 어딘지 알아야죠. 그렇죠? 수식 입력줄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내가 이걸 모르고 잘못 쓴 거야. 01인데 06으로 잘못 썼어.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해도 커서가 가지만 저 위에 보이잖아. 위에 수식 입력줄 클릭해가지고 고쳐 쓰면 되지. 이렇게 고쳐 쓰면 되지. 그 다음에 셀을 클릭하고 F2번 키를 눌러서, 그러니까 셀을 선택하는 거죠. 클릭이 아니라 선택. 셀을 선택하는 건 마우스를 클릭해도 되지만 키보드로 왔다리 갔다리 해도 돼요. 좌우 상하 화살표를 이용해서 가가지고 F2번 키 눌러. F2번 키. 키보드 위에 보면 F1, F2, F3 해서 F1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F1번은 뭐냐면 도움말이에요. 도움말. F1번은 도움말이고요. F2번은 뭐냐면 고칠 때 쓰는 거예요. 이름 바꾼다, 고친다 그랬지. 예.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강중점 잘못 썼단 말이야. 강동인데 그러면 F2번 키 눌러서 고쳐 쓰면 돼. 이렇게. 그렇게 고치는 방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한자를 쓰잖아요. 한자 변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한자 바꾸는 거 해봤었죠. 똑같아요. 그럼 일단 글자를 고쳐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처음 다시 입력하는 거, 그러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또는 F2번 키 눌러서 아니면 저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현황이라는 글자를 블록을 잡아야지. 여기서 잡던 여기서 잡던 이 블록을 잡아야지. 그리고 한자 키 누르면 되지. 키보드에 한자 키. 한자 키는 왼쪽에 있죠? 한자 키는 오른쪽에 있고, 한자 키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 그럼 이 현황인지 저 현황인지 모를 수도 있잖아. 딱 볼 때 밑에 거 같은데 저는 잘 모르면 요거 책 있어요. 책 그림 여기. 요거. 얘를 딱 누르면 떠. 거물현 노를황. 그 현황인데? 그럼 이거 아닐 것 같아. 이거는 가마솥에 누룽지 이거잖아. 요거 현황을 놓고 한자 사전을 누르면 나타날 현 하물며 황. 이게 많이 본 것 같아. 오케이. 얘를 선택하고 변환. 그럼 탁 변환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변환할 때도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여기다 놓고 한자 키 누르면 출고부터 시작을 하니까 블럭을 잡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죠, 이거. 한자로만 바꿀래? 아니면 우리말을 먼저 쓰고 뒤에 한자로 바꿀래? 병행표기라는 거지, 병행표기. 이걸 바꿔놓으면 현황이라는 한자만 뚫랑 나오면 모르니까 이렇게 우리말까지 넣어줄 건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판별하시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말은 있어요. 가급적이면 한자 쓰지 마라. 이거 그냥 우리말로 현황이라고 써도 다 알아먹는다. 이거 다 알아먹는다 이거야. 굳이 이거를 한자로 써가지고 유식한 척 하지 마라 이거지. 이렇게 이건 하지 마라. 근데 일단 공부니까 한자로 바꿔보는 연습 해볼게요. 다 바꿨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한자를 바꾼 거죠. 21페이지 보시면 아주 설명을 잘 해놨어요. 네. 이때 거기도 보시면 한자로만 바꿀래? 아니면 병행 표기할래? 아래쪽에 두 줄, 한 줄, 두 칸 돼 있는 거, 그것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고 현황이라는 한자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목이니까 좀 멋있게 꾸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제목을 꾸밀려면 얘가 이 중간에 와야 되지 않아요? 그 블럭을 잡고요. 이렇게 블럭을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만 눌러주면 가운데로 쑥 와요. 보편적으로 제목은 어디에? 중간에 와야 되잖아. 중간에.
여기다 놓고 고쳐도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꾸며놓고 대략은 좀 모양새를 맞춰놓고 그 다음에 코디를 해도 좋지 않겠나라는 거죠. 공간도 좀 넓어졌고, 그 다음에 요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손가락 표시 같은 걸 해준다든지 다이아몬드 표시를 해준다든지 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앞으로 가고, 뒤에다 놓고 더블 클릭하면 커서가 뒤로 가고.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르면 편해요. 책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요. 책에서는요, 삽입이라는 메뉴 가서 삽입 저 위에 두 번째 삽입에 가서 기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거든. 기호. 다시 볼게요. 제가 좀 전에 미음자 얘기했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삽입이라는 메뉴에 가서 기호라는 항목을 클릭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삽입 메뉴가 다 죽었어요. 그 기호만 하면 살죠. 얘가 그냥 클릭한 상태에서 삽입해 가면 표를 삽입할지, 그림을 삽입할지, 클립아트를 삽입할지, 도형을 삽입할지, 차트를 삽입할지 모르니까 다 선명하게 보이는데, 요 출고 글자 앞에다가 기호를 넣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기호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기호 클릭해 가지고 이런 메뉴가 하나 뜰 거란 말이야. 보시면 책에 22쪽 6번에 보면 그 설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글꼴은 맑은 고딕인데 하위 집합이라고 있죠. 하위 집합. 이 하위 집합에 가서 되게 많아요. 뭐가 여기 보면 도형 같은 거 있다. 도형 블록 요소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한중일 기호 및 문장 보호도 있고요. 뭐 많아요. 이 목록 중에서 도형이라는 걸 찾으시면 이렇게 도형들이 있을 거라. 이 하위 집합이라는 곳에 펼치 목록을 눌러서 도형이라는 걸 찾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손가락 표시도 있고 뭐 별 표시도 있고, 그렇죠? 다이아몬드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이제 삽입을 하면 이 안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요 뒤에다가 또 클릭하고 또 기호에 가서 또 아까 사용했던 그 기호를 또 한번 삽입하고, 이렇게. 그럼 기호가 이렇게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22페이지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검은 기호 입력하래. 검은 다이아몬드 입력하라고 돼 있네. 근데 이제 방법이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요? 이렇게 입력해도 되지만 미음자 눌렀다 띄고 한자키 누른다 그랬어요. 이거 파워포인트 우리 했었으니까. 그럼 여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기호를 좌우로 넣어가지고 이왕이면 좀 더 멋있게 꾸미자는 거죠. 교재 23쪽 밑에 한번 보실래요? 미음자 눌렀다 띄면 이런 기호가 나오고요. 비읍자 눌렀다 띄면, 뭐 이읍자 눌렀다 띄면, 치읍자 눌렀다 띄면 이런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우리가 편리하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 있죠. 자료. 아까 자료. 이 자료를 입력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는요, 값만 있기도 값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에는 서식이 같이 동반. 무슨 얘기냐면 내가 홍길동이라고 썼잖아요. 일지매라고 썼으면 그냥 글자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날짜 같은 경우에는요, 서식이 동반돼서 들어가요. 날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돼요.
숫자, 날짜, 시간의 경우에는 서식이 동반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건 있어요. 문자는 왼쪽 맞춤이 됩니다. 숫자, 날짜, 시간은 오른쪽 맞춤이에요. 그리고 오류가 나거나 논리 값은 가운데 맞춤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다가 아까 우리 글자를 썼잖아요. 강동점 왼쪽에 갔죠? 숫자 쓰니까 오른쪽에 갔잖아요. 언제 우리가 오른쪽 가라고 했어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가라고 한 거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얘를 왼쪽으로 왼쪽이 가요. 근데 왼쪽 간 거를 다시 한번 누르면은요, 왼쪽 간 걸 원위치해라 하는 뜻이에요. 원위치. 그럼 보세요. 이 전체를 제가 선택을 해서 가운데 했잖아요. 가운데 다 맞죠? 근데 가운데를 한번 다시 누르면 안 가운데. 각자 원래대로 가. 그러면 글자는 왼쪽으로 가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요. 근데 뭔가 잘못 썼고 에러가 나면은요, 얘는 가운데 툭 하나 들어가요. 요 샵 하면 에러예요. 에러.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날짜는 아까 그랬잖아요. 년, 월, 일로 돼 있잖아요. 기본이. 그러니까 몇 월 며칠, 또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날짜 한번 입력해볼게요. 오늘 날짜. 오늘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죠? 여기 오른쪽 밑에 시간 날짜 나오니까. 근데 입력하기가 귀찮죠?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세미콜론. 엔터 왼쪽에 보시면 쌍따옴표 있고 그 콜론 세미콜론 있잖아요. 점 컴마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알아서 날짜가 쏙 들어가요. 잘 보세요. 지금 날짜를 입력하려고 봤는데 날짜가 너비보다 많죠. 요 D라는 경계선을 벗어났어요. D라는 경계선을 살짝 벗어났어요. 엔터를 탁 치잖아요. 그럼 야 비켜 하고 넓어져요. 기본적으로 엑셀은 8글자가 들어가요. 숫자나 영어로 8글자가 들어가는데 날짜는 몇 글자예요? 10글자죠. 년, 월, 일이 8글자고 빼기가 들어가면 10글자잖아요. 그냥 조금 좁잖아. 8자 들어가는 공간이. 그러니까는 알아서 밀어준단 말이야. 알아서 들어가요. 근데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쓰면 안녕이라고 인식해요. 근데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 1이라고 쓰면 1, 숫자 1. 아까 이 날짜가 들어간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숫자 1을 쓰고 엔터를 탁 치면 숫자가 아니라 날짜로 나와요. 그러니까 날짜가 한번 들어간 자리는 뭐가 된다? 날짜 서식이 들어가요. 자, 이번엔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 겁니다. 7 빼기 3 7 빼기 3 엔터를 탁 치면 7월 3일이라고 뜨죠. 7월 3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 몇 년도? 날짜는 연월일로 돼 있잖아요. 요일은 알아서 나올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얘는 연도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 얘를 클릭해보면 돼. 클릭해보면 저 위에 수식 입력줄에 2018년 하고 떠요. 엑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속으로 감춰져 있는 거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그래서 감춰져 있는 거는 수식 입력줄에서 보면 되고 겉으로 돌출된 거는 셀을 보면 되는 거예요. 얘를 딱 보는 순간 07월 한 칸 띄우고 031 나왔단 말이야. 그것도 오른쪽에 들어갔죠. 보세요. 오른쪽에 들어갔잖아.
근데 몇 년도 7월 3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수식 입력처를 쫙 보면 2018년도. 그러면 아까 여기도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을 때 그럼 여기다 한번 써봐. 여기다가 7 빼기 3이라고 쓰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07월 한 칸에 031로 나올까? 아니야 얘는. 얘는 연월일을 처음부터 입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월일이 항상 나와. 밑에 거는 연도를 생략하고 월 1만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연도가 알아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자리는 연도가 안 나와. 죽었다 깨어나도. 이렇게 날짜 같은 거 입력을 하면은 값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식 꾸며지는 기능도 같이 들어가 버려요. 같이 들어가 버린단 말이야. 근데 난 여기다가 1을 쓰거나 100을 쓰거나 이렇게 숫자를 쓰면 숫자가 아니라 날짜처럼 보이잖아요. 얘를 숫자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그럼 뭐를 바꿔야 돼? 서식을 바꿔야 돼. 여기는 국그릇이야. 국그릇. 국그릇이라는 곳에다가 밥을 담으면 그것도 국처럼 보여. 근데 이건 밥그릇인데 거기다가 물을 부어놨어. 그럼 밥그릇처럼 보여. 엑셀이 그래서 헷갈리다고 하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는 글자를 쓰면 글자가 되고 날짜를 쓰면 날짜가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다 글자로 인식하거든. 근데 엑셀은 날짜, 시간, 숫자, 이렇게 다 달리 계산하거든요. 달리. 그럼 어떤 분도 이렇게 입력을 하셨단 말이야. 선생님 여기는 7월 3일인데 연도가 사라졌어요. 연도를 어떻게 하면 빼낼 수 있죠? 그럼 서식을 바꿔주세요. 서식을 바꿔주세요. 그럼 서식을 어떻게 바꾸냐고. 여기 보시면 글꼴 옆에 조그만 화살표 하나 있죠? 맞춤 옆에 보면 조그만 화살표 하나 있죠? 표시 형식에도 조그만 화살표가 있죠? 그 다음에 저 끝에 가면 셀에 가면 서식이라고 있잖아. 서식. 서식이 꾸미는 거라며. 꾸미는 거라며. 그렇죠? 쭉 내려가면 제일 밑에가 셀 서식이죠. 셀 서식이죠. 이 셀 서식을 누르셔도 되고, 여기 있는 맞춤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맞춤 서식으로 가고, 요 글꼴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글꼴 서식으로 가고, 표시 형식에 있는 화살표 누르면 표시 형식 글꼴 서식으로 가고, 아니 여기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누르면 알아서 셀 서식이 나오고, 오른쪽 버튼으로 셀 서식을 가시던 서식에 가서 셀 서식을 누르시던 셀 서식을 누르시면 이게 다 뭐다? 서식이에요. 서식. 꾸미는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맞춤에 가서 꾸밀 건지 글꼴에 가서 꾸밀 건지 테두리에 가서 꾸밀 건지 글꼴은 여기도 있잖아. 맑은 고딕 11포인트 가가가 여기 색깔 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색깔 칠하는 거는 채우기예요. 여기 페인트 톤 그림 있잖아. 노란색. 이거는 채우기 서식이고요. 그 빨간색 가에 빨간색 돼 있는 거 있죠? 밑줄 쳐져 있는 거. 얘는 글꼴에 있는 색깔이에요. 글꼴에 있는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 옆에 중간 가운데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이런 거는 맞춤에 가서 하는 거고, 가로가 요 세 개고 아래 거, 세로는 위에 세 개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디에 이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 이게 다 서식이에요. 표시 형식이 이런 게 서식인데 얘를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뭐 한다? 셀 서식. 근데 제일 쉬운 거는 이거예요.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가는 거지. 화면에 보이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면 돼.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화살표 눌러보면 숫자로 바꾸면 숫자가 되고, 여기 간단한 날짜로 가면 간단한 날짜로 가고, 얘를 자세한 날짜로 가면 자세한 날짜로 가는데, 어머? 샵이 떴네? 여러분 샵이 떴어요? 아니면 알아서 펼쳐졌어요? 알아서 이렇게 착 펼쳐졌어요? 네. 오늘 화요일이라고 알아맞혔네. 여기는 연월일만 나온 공간이에요.
여기는 요일까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년월일, 여러분들의 무슨 뭐 연관된 날짜들이 있잖아요. 우리 막둥이가 2000년 3월 9일생이거든요. 엔터를 탁 치면 목요일이라고 나와요. 목요일날 태어났거든요. 1950년 6월 25일 6.25 전쟁 난 날 일요일 맞네요. 1919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 했었잖아요. 토요일날 했어요. 주말에. 3.1절이 토요일이었는지를 몰랐었어. 여기를 계산해보니까 나와. 그런데 얘를 자세히 보시면 위에 거는 07월 031일인데 얘는 그냥 3월 1일로 나왔어. 그리고 여기는 월, 일, 년 하고 이렇게 우리말로 보이고, 위에는 제가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빼기 대시로 나온 거죠. 형식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여기 숫자로 가볼게요. 숫자. 잠깐, 아까 이게 얼마였더라? 3월 1일. 1919년 3월 1일이 숫자로 7000이래. 그럼 아까 여기다가 아까 1 쓴 적이 있었지. 1. 1900년 1월 1일이 1이라는 뜻이잖아. 2라고 쓰면, 3이라고 쓰면, 7000이라고 쓰면, 맞네? 그럼 7000과 1919년 3월 1일은 같다는 뜻이잖아요. 뭔지 몰라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엑셀에서 날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날짜 계산. 내가 몇 월 며칠 날 뭘 빌려갖고 몇 월 며칠 날 반납했단 말이야. 그럼 며칠간 되어 있는지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옛날 우리 비디오 가게에서 비디오 빌려본 것처럼. 날짜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할 때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1900년 1월 1일을 숫자 1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7000이라는 숫자는 190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7000번째 날짜가 된다. 그렇죠? 그게 뭐야? 1919년 마음 아픈 3월 1일 되는 거죠. 그랬더니 잠깐만요. 아까 여기에 오늘 날짜가 들어갔잖아. 오늘 날짜. 그러니까 43,284가 뭔 뜻이에요? 오늘 날짜잖아. 오늘 날짜. 이거의 의미는 1900년 1월 1일을 시점으로 43,284번째 되는 날, 그것이 바로 2018년 07월 031일이 되는 거지. 날짜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계산이 나와요. 막 날짜를 갖고 계산하다 보니까 숫자가 툭 튀어나왔어. 이 개념을 모르면 날짜 계산하는데 왜 숫자가 나오지? 이 숫자가 무슨 의미지? 하고 거기서부터 그냥 넋을 놓는 거예요. 이 질문이 많이 와요. 날짜 계산하는데 숫자가 나와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셀 서식에 가서 얘를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세요. 이 날짜구나. 대본에 알아요. 그렇죠? 이렇게. 날짜가 되게 복잡해요. 날짜가.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근데 시간은
24시간이 지나야 하루죠? 그럼 0.5는 뭘까요? 0.5. 12시간이지 뭐. 하루가 24시간이니까 12시간 그러면 0.5가 되고 6시간이면 4분의 1이고 그러면 0.25. 그러니까 0.25를 딱 써놓고 나서요. 얘를 여기 홈에 가서 얘를 시간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 5. 1 써놓고 나서 이거를 뭐로 바꾼다? 시간으로 바꾸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0.75로 쓰면 어떻게 될까? 오후 6시겠지. 그럼 0.8이면 어떻게 될까? 0.8이면 오후 7시 12분이야 0.8. 하루에 0.8, 80%가 지나가면 오후 7시 12분이래. 그러니까 날짜, 시간, 오전, 오후로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영어로 AM, PM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 꾸미기 나름이에요. 하여튼 날짜란 개념, 숫자란 시간이라는 개념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날짜는 1900년 1월 1일부터 기점으로 해서 날짜가 계산이 되고, 시간은 하루가 24시간이니까 하루가 1일이에요, 1일. 그러니까 내가 6시간 일했어, 그러면 하루 중에 4분의 1을 일했다는 얘기잖아요. 4분의 1이니까 0.25지. 요거 얘를 바꾸잖아요. 이렇게 0.25로 바뀐단 말이야. 그런 것들도 되고요. 자, 날짜 입력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년 빼기 월 빼기 일 이렇게 쓸 건지, 아니면 월 빼기 1 이렇게 쓸 건지. 그럼 얘는 연도는 없잖아요. 연도 없이 월일만 쓰면은 지금 연도가 들어가요, 알아서. 근데 이렇게 써도 됩니다. 월, 일 이렇게 입력해도 돼요. 그 다음에 년, 월, 일. 그런데 이거 안 쓰게 되더라고. 그냥 저는 습관적으로 2017년 5월 5일 이렇게. 아니면 5월 5일만 쓰면 어떻게 된다? 몇 년도? 올해 년도. 그런데 나는 수학처럼 산수처럼 5 빼기 5를 계산해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5 빼기 5는 0이겠지. 근데 엔터 치면 5월 5일로 나오잖아. 얘를 산수처럼 계산하고 싶을 때는요, 는 하고 씁니다. 는. 엑셀에서는 는이라고 시작하면 명령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그리고 5 빼기 5를 쓰면 어떻게 된다? 빵 되지 뭐. 그 다음에 요일은 어차피 년, 월, 일 날짜에 맞춰서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음력은 안 돼요. 애석하게도. 나는 양력으로, 음력으로 생일이 되는데 양력으로 며칠이지? 이건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음력은 어디서 물어봐야 될까? 네이버 가서 물어보면 돼요. 네이버 달력에는 음력도 다 환산이 돼요. 엑셀은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계산해봐도요, 음력 계산이 안 돼요. 자, 아까 우리 날짜 어떻게 입력했었어요? 컨트롤 세미콜론 눌렀었죠? 그럼 알아서 날짜가 툭 들어가잖아요. 시간은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세미콜론. 컨트롤 콜론이죠, 위에 있는 글자.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눌러서 세미콜론 눌러야 그 세미콜론에 붙어있는 게 콜론이 있지 않습니까? 위 글자가. 그러니까 콜론은 이렇게 생겼고 세미콜론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컨트롤 세미콜론이고 얘는 컨트롤 콜론이란 말이야.
그것이 어디 있냐면 25쪽 밑에 보시면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 컴퓨터 상에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이 착 들어간다 이거죠. 아, 지금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있는데 화면에 있지. 근데 입력하는 게 귀찮잖아. 야, 알아서 입력해. 그럴 때 컨트롤 콜론, 컨트롤 세미콜론 이렇게 누르면 날짜와 시간이 쏙쏙 들어간다 이거지. 그 25쪽 1번 설명이 컨트롤 세미콜론 날짜 입력하는 거고, 그 밑에 시간 입력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세미콜론, 즉 컨트롤 콜론을 입력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입력할 때는 24시각제로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오전 한 칸 띄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08시 30분 그러면 만약에 15시 30분 그럼 가보면 이렇게 PM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도 어디 가서 서식 설정하는 데 들어가서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15시니까 오후잖아. 이렇게 바뀐다고. 얘는 여기 시간을 눌러보면 얘는 오전으로 바뀔 테고. 근데 초가 필요 없잖아. 시분만 나오면 좋겠어. 그러면 또 세밀하게 또 들어가서 꾸며봐야지 뭐. 내 입맛에 안 맞지. 여기 있는 메뉴들은요, 내 입맛에 맞기도 하는 것들이 있지만 내 입맛에 딱 안 맞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표시 형식 옆에 조금 화살표 있잖아. 셀 서식 이거에 들어가서 여기 가서 다 일일이 뜯어 고쳐야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 의상, 헤어 이런 것들이 다 어디 미용실에 가서 착 원장님이 잘해줘도 좋은데 어디 가면 딱 마음에 안 들어. 그 부분은 그러면 그건 꼭 고쳐달라고 하거든. 그것처럼 이런 거예요. 내가 일일이 다 수작업으로 고쳐도 되는데 그냥 기성 제품처럼 있으니까 클릭하면 착 돼. 클릭하면 착 돼. 근데 그 중에 마음에 안 드는 거 어떻게 돼? 고쳐야지. 수작업으로 조금씩 고쳐야지. 그렇게 이제 날짜와 시간을 입력하는 과정도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26쪽 밑에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고객명하고 고객번호를 두 줄로 썼죠?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건 연습 때문에 두 줄 입력하는 연습을 시킨 거지 실제로 두 줄로 쓰시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여기는 고객명이 들어가고 여기는 고객번호가 들어가고 이게 분리를 시켜야지 하나의 짬뽕처럼 섞어서 쓰는 거 안 돼요. 이거 위험해. 이 책 내용이 위험한 거야. 여기에 길유리 그럼 여기 2007 1002-014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야 돼. 묶으면 안 돼요. 책이 불안스럽게 써 있어. 이 샘플이 어떤 샘플이었나 한번 볼까요? 이게 마무리 본문 실습 이거였나? 실습 마무리 실전 문제 이건가? 아닌데? 어떤 거지? 안 보인다. 실습 문제인데 잘 안 보이네. 3장에 있는 거네. 2장 거 쳐다보고 있었으니 안 되지. 3장에 가서 본문 예제. 자, 여기 있네.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위험한 행동이야.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렇게 쓰시면 안 돼. 얘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는 고객번호라고 따로 써주고, 그럼 얘를 뜯기도 힘들어. 얘를 잘라와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라와야 되는데 이 잘라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여기는 괄호가 안 들어가지. 이렇게 써야 맞는 거지. 외국 사람 이름 입력할 때는 성 이름, 성씨 이름 따로따로 입력하죠. 그 뭐 패밀리 이름, 뭐 first name, last name 하고 따로따로 쓰잖아요. 우리말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이름은 성 이름을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면 좋은데.
그래야 성이 두 글자인 사람도 있고 이름이 네 글자인 사람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보편적으로 길어봤자 네 글자고 10글자도 있겠지만 세 글자가 기본이고 적으면 두 글자, 많으면 네 글자 이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영어는 뭐 아니더라고.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아 길어 얘네들은.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 잘못하면 27쪽 한번 보세요. 27쪽. 이 문제가 이거를 만약에 성 이름하고 생년월일을 같이 연결했으면 어떻게 돼?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괄호 열고 1950년 5월 5일 이렇게 따로 쓰면 이렇게 쓰면 두 줄로 입력하면 안 된다는 거지. 따로따로 입력해야 됩니다. 따로따로. 이거는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에 가서요. 파일에 가서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 이때 새 통합 문서를 선택하고 오른쪽 밑으로 가시면 만들기. 아니면 처음부터 새 통합 문서를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새 종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바꿔서 이제 새로운 화면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28쪽을 보시면 제목부터 쓸까요? 뒤에 두 번째에다가 일찍 근무표 순번 한 줄 띄우세요. 자,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순번을 입력할 겁니다. 우리 회사의 직원이 500명이에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쓰셔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이것도 힘들 것 같아. 자, 1이라고 일단 쓰셔야 되겠죠? 1이라고 쓰시고, 2라고 써야 되고, 3이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하염없이 500번까지 쓰려니까는 눈물이 앞을 가려. 여러분들 데이터 입력하실 때요, 데이터가 5천만 개가 있다. 5천만 개는 아니다. 5천 개 있다고 생각하시죠. 5천 개. 데이터 5개짜리를 뭐하러 엑셀로 해? 종이에다 그려서 계산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회사 직원이 5명밖에 없어. 그러면 수첩에다 적어서 연락처 적어놓고 다니면 되지. 핸드폰에다가. 그건 뭐 사원들 관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사원 있고, 뭐 내가 사장이면 뭐 사원 둘에 과장 하나 부장 하나 사장 하나 5이네 딱. 그럼 뭘 적어? 나 빼고 4명인데 그걸 엑셀 틀어가지고 입력하고 뭐 시간 낭비예요 솔직히. 직원이 5,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수첩에다 적을 일이 아니거든. 엄청나게 바쁠 거란 말이에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책에서 한 여기까지만 입력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는 데까지만. 자, 제가 여기다 쓸 거예요. 1만 쓰고요. 1만 쓰고 2 지우세요. 대략 이만큼 블럭 잡으세요. 뭐 많이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래 놓고 나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편집이란 메뉴에 가시면 채우기라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채우기. 아래쪽으로 채울 거냐? 아래쪽. 이게 잘못 채워진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일단 딜리트. 그럼 지워졌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이번에 다시 1 적고요. 1 적고 요거다 둘 거예요. 1만 쓰고요. 이번엔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에 아래쪽, 오른쪽, 위쪽, 이건 불안한데. 자, 여기 계열이라고 있죠. 계열. 아까는 그냥 아래쪽만 눌렀잖아요.
계열 점점점 이렇게 뜰 겁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채우기로 화살표에 들어가면 아까는 그냥 아래쪽만 했잖아요. 아래쪽만 하니까는 위에 있는 글자가 그냥 채워진 거예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나서 아래쪽 채우라고 하면 똑같은 게 채워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엑셀이 죄가 없거든. 이번에 1만 입력을 해놓고 여기다가 채우기 가서 계열을 클릭할 거란 말이에요. 계열. 이때 행은 뭐고 열은 뭐예요? 행은 줄이고 열은 칸이죠. 그럼 밑으로 1, 2, 3, 4 내려가 행으로 내려가야죠. 옆으로 가는 건 열이고 밑으로는 행이지. 자, 선형은 뭡니까? 선형. 급수는 뭐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럼 종료값에다 20만 써보세요. 종료값에서 20 하고 확인 누르면 뭐 잘못 썼다. 잠깐만. 행이니까 줄이죠? 아이, 열이었네. 열이 칸이잖아. 자, 위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칸이죠. 칸.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20 이렇게 20까지 내려가. 매번 이러려면 귀찮지 않아요? 몇 번까지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럼 다시 블럭 잡아서 획 치워버리고 근데 아까 행은 옆으로 가는 거고 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그랬죠? 아까 행이 줄인데, 줄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게 줄이 아니라 사실 그 칸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옆으로 가는 게 행이고, 그래서 열로 맞춰놓고 들어가야 번호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제 1부터 시작을 해서 20까지 가라. 근데 아까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급수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급수. 자, 선형을 해볼게요. 선형은 2로 바꿔볼게요. 2. 종료값을 1000으로 써보세요. 1000. 단계는 2예요. 1 해서 2단계면 얼마입니까? 3에다 5, 7, 9 해서 어디까지? 아, 자꾸만 또 이러네. 열인데 열. 요건 2로 바꾸고, 요건 2로 바꾸고, 요건 1000으로. 열로 해놓고. 그러면 지가 알아서 1, 3, 5, 7, 9 해서 1000까지 내려가. 오, 많이 내려가죠. 그렇죠? 너무 많은데? 자, 이번엔 1 놓고요. 옆에다 쓰셔도 돼. 옆에다가. 여기다 쓰기 싫으시면 여기다 쓰셔도 돼. 1 써놓고요. 이번엔 채우기 계열에 가서 열로 놓을 거고요. 이번엔 급수로 갈 겁니다. 급수. 2로 가고 1000. 아까는 선형이었는데 선형은 뭐죠? 1에다 2도 하니까 3, 3에다 2도 하니까 5, 5에다 2도 하니까 7 해서 어디까지? 1000까지. 1000을 벗어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이번엔 급수예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2, 그럼 2 곱하기 2는 4죠. 그럼 4 곱하기 2, 8, 8 곱하기 16, 32, 64, 1000까지. 급수는 곱하기고 선형은 더하기고. 대략 이제 눈치는 챘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 이것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일단 여기다 2 한번 써보실래요? 2. 1 하고 2 써보세요. 1 하고 2 써보세요. 우리가 원한 건 뭐였냐면 이 밑엔 3이죠. 4, 9, 5, 9, 6이고 7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다가 10을 쓰고 여기다 20을 썼으면 그 다음에 뭐 쓸 것 같아요 제가? 30 썼겠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2라고 2 썼으니까 그 다음에 3이고 4고 날아갈 것 같아 느낌이. 이럴 때 엑셀한테 빨리 명령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자동 채우기라 그래요. 자동 채우기. 자 보세요. 엑셀은요 셀을 하나 클릭하던 여러 개를 블럭을 잡던 오른쪽 끝에 오른쪽 밑에 보면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블럭을 잡던 낱개를 하던 간에 오른쪽 하단에 네모난 점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점을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요 두 개 블럭 잡고요. 요 두 개 블럭 잡았어요. 뭐 점 보이세요? 이 점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얇은 십자가로 변합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이걸 누르고 쭉 내려가 보세요. 원하시는 데까지. 그리고 띄면 번호가 들어가요. 결당 편해. 이렇게 해서 숫자를 하나 증가시키는 걸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사원번호를 쓸 건데, 사원번호는 여기서 P-001 그럼 그 다음에 P-002, P-003, P-004 가겠죠? 그렇죠. 여기 잘 보세요. 숫자의 경우 자동 채우기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자동 채우기. 숫자의 경우에는 두 개를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 작업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문자하고 숫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숫자가 먼저 오든 숫자가 뒤에 오든 상관없어요. 이 결합 형태는 한 개를 입력하고 자동 채우기를 해보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요거 P-001 있잖아요. 여기 점 있잖아요. 점을 드래그 합니다. 숫자가 증가되나요? 네. 문자와 숫자가 결합되는 형태처럼 되어 있는 경우는 그 한 개만 입력을 해놓고 나서 자동 채우기를 하면 숫자가 자동 증가가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이거야? 계속 드래그 했죠. 근데 지금 얘가 어디까지 20번까지 갔잖아요. 여기 끝이죠. 그때는 여기 자동 채우기를 드래그 하지 말고요. 더블 클릭을 해볼게요. 더블 클릭. 그럼 알아서 휙 거기까지 내려가요. 간 데까지는. 내려간 데만큼은 내려가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좋더라고. 편리하죠. 한마디로 이게 편리하지. 근데 어차피 사원 이름은 자동 채우기 안 되잖아. 이름이 다 다르니까. 책에서는 이렇게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홍길동 일침에 이렇게 이름이 들어있겠지 뭐. 이순신, 홍길동, 일침에, 임꺽정, 일지문덕, 연개서문, 뭐 이렇게 사원 이름들을 쓰면 되겠지 뭐. 네. 그다음에 이제 직급도 이제 뭐 사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사원도 있고 뭐 인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럼 뭐 쓰시면 되는 거고 날짜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있죠. 잠깐 볼게요. 종이를 바꿀 겁니다. 밑에 시트 2번. 자, 시간표를 만들 거예요. 시간표. 애들 학생들 시간표. 그럼 여기는 시간이 되고 여기 요일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일이 되고 밑에는 이렇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여기는 월, 화, 수, 목, 금도 이렇게 나가는 거고 여기는 1교시, 2교시, 3교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어떻게 입력해요? 두 줄은 요일 쓰고 Alt 엔터 시간 쓰면 되죠. 여기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날은 학교 안 가니까 여기 1교시, 2교시, 3교시에서 어디까지? 8교시까지만 하자고. 그러면 1교시서부터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니까 숫자가 증가되잖아요. 좀 전에 우리 연습하던 것처럼 P-001처럼 숫자가 먼저 있던 나중에 있던 상관없어요. 자동 채우기 하면 숫자가 증가돼요. 자, 이번에는 월요일이죠. 이 월요일을 자동 채우기 해볼 겁니다. 옆으로 갈 땐 더블 클릭 안 돼요. 그냥 드래그 해야 됩니다. 옆으로 쭉. 영어로 써볼까? Monday. 자동 채우기 해볼게. 오. 그러면 Monday라고 써볼까? 아, 너무 길어. 그냥 월. 신기하지 않아요?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인지 지가 알아. 알아. 1교시, 2교시, 3교시는 규칙이에요. 규칙. 숫자랑 글자랑 결합하면 이렇게 숫자가 증가된다는 얘기지. 근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같은 거 어떻게 증가되는지 이게 궁금한 거라. 이게 정해져 있어요. 한번 보러 갈게요. 파일. 저 왼쪽에 파일이라는 메뉴 찾으셨어요? 옵션. 저 밑에 고급. 중간 밑에 고급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급. 왼쪽에 고급이라고 있죠? 이 고급 화면 밑으로 쫙 내려가세요. 이 고급 화면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 한번 눌러 보실래요? 어떻게 찾아간지는 제가 다시 메모를 해 드릴 텐데, 자, 엑셀 화면에서 파일 누르고 옵션 눌러서 고급을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걸 들어갔어요. 그럼 얘가 뭐가 들어있는데, 아까 우리 자동 채우기 기능이 이 안에 미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있잖아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썬데이, 먼데이, 제뉴어리, 페브리 이런 거 있죠? 있어요. 1월, 2월, 3월, 4월. 더 나가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갑자, 을축, 육식갑자도 있어요. 여기 없는 거는 어떻게 만들면 돼? 여기 새 목록이라고 있죠. 새 목록. 새 목록에 가서 옆에 비어 있잖아요. 요거다가 써볼까? 사장, 부장, 과장, 대리, 사원.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추가를 눌러. 그러면 이러한 새로운 사용자 지정 목록이 하나 추가되는 거예요. 확인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필요하면 넣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또 삭제하면 되는 거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다가 내가 과장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과장. 자동 채우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순서대로 돌아가. 그럼 자동 채우기는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여러분 요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됩니까? 요일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그럼 엑셀이 일요일이 뭔지 월요일이 뭔지 알아요? 그럼 직책을 여러분 순서대로 나열하면 뭐가 나올까요? 과장이 먼저 나와? 사장이 먼저 나와? 사장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엑셀이?
모른다니까. 엑셀이 아는 거는요, 가나다 순서밖에 몰라요. ABC 순서밖에. 그래서 이순신이 높은지 홍길동이 높은지 모르니까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홍길동이 밑으로 내려가고 강감찬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정이 올라가고 사장하고 상원은 붙어 다니겠지, 사니까. 그럼 요일은 어떻게 돼? 화요일이 제일 끝으로 가죠, 화요일. 금요일 기억이니까 앞으로 가고. 요일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아까 우리 만들어진 사용자 지정 목록 있잖아요. 그 순서대로 정렬하라 그러면 돼요. 그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일단은 빨리 입력하려고 만드는 거니까 다시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월화수목금토를 쓰면 어려운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이걸 자동 채우기만 해주면 월요일 되면 화요일, 화요일 되면 수요일, 목요일이 있었으니까 엑셀의 규정대로 쭉 자동으로 메꿔지는 거야. 그 다음에 숫자랑 글자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숫자가 자동 증가된다 그랬어요. 이런 경우 있었죠, 옛날에. 88 서울올림픽, 86 아시안게임, 이거 있었잖아요. 그럼 이 자동 체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88이 늘어, 86이 늘어. 둘 다 늘어. 뒤에 것만 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1학년 1반 1번. 이렇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 날짜가 되니까. 그러니까 1학년 1반 1반 1번이라고 썼단 말이야. 그럼 얘를 자동 처리하면 어떻게 된다? 번만 늘어, 번만. 학년 반은 안 늘어요. 무조건 뒤에 숫자만 늘게 돼 있어. 그런데 아까 우리 이렇게 입력했었죠. 1번하고 2번 두 개 블럭 잡아서 했었죠. 근데 이런 것도 합니다. 뭐 어느 종이든 연습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종이나 연습하셔도 돼요. 1 쓰고 3 쓰면 어떻게 될까요? 13579로 가겠지. 그렇죠. 이렇게 가겠지.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30, 40으로 가겠죠? 이거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 거꾸로 올라가. 마이너스도 돼. 얘를 내리면 밑으로 증가되는 거고, 올라가면 감소되는 거고. 그런데 1만 써놓고요. 1만 쓰고 드래그하면 어떻게 됐죠? 하나의 숫자만 쓰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돼요. 복사. 원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해야 복사인데, 근데 이제 여기 하나만 써놓고는요,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증가가 됩니다. 숫자가. 약간 특이한 짓을 하는 거죠. 그럼 아까 1학년이라고 썼는데 1학년을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2학년, 3학년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이때는 복사가 돼요. 원래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복사가 되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나만 드래그할 때 컨트롤 드래그하면 증가가 된다. 그냥 두 개 쓰시면 되지. 5, 7.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된다? 9, 11, 13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1, 3, 5인데 하나를 빈줄까지 블록을 잡았어요. 그럼 드래그하면 하나 건너뛰어서 5, 7, 하나 건너서 9, 10 이렇게 줄을 건너뛴 것까지 포함시키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두 개를 블럭 잡았어요. 이렇게 데이터 두 개, 빈줄 두 개. 그럼 어떻게 된다? 얘가 하는 짓이 똑같아. 똑같아. 두 줄, 두 개 건너뛰고 두 개 데이터 들어가고 두 개 건너뛰고 이렇게. 그럼 이거는 뭘까요? 자, 이 다음에 뭘까요? 네? A, B 다음에 뭘까요? 몰라요. A, B 다음에 C가 아닙니다.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나온다면 기억 입력하고 니은 입력하면 디귿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우리나라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 전 세계 언어가 얼마나 많아요. 그 규정을 다 넣으려면 어떻게 돼? 엑셀이 못 견뎌요. 그러나 아라비아 숫자는 전 세계 공통이니까
숫자는 예외를 시켜놓은 거고 글자는 알파벳들은 알아서 쓰시오 이거지. 알아서 쓰시오. 그러나 기억이 큰지 니은이 큰지는 알아요. 엑셀도. 일본어 가기국어고 난이눈에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순서가 있어요. 알파벳도 ABCD 순서가 있듯이 우리말도 기억 니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어도 순서가 있고 이태리 말도 순서가 있겠지. 제가 그 나라 말은 잘 모르더라도 그 순서대로 정렬은 해요. 알아서. 지금 31페이지 보시면은 30페이지 보시면은 P-001이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체육을 했지 않습니까? 자동체육의 위치 뭔지 아시겠죠? 여기 보면 끝에 점 있는 거 점. 그래서 그거를 자동체육을 이용해서 얘를 자동체육이 쫙 했잖아요. 그럼 드래그하기 귀찮으면 그냥 더블 클릭해도 아래로 쭉 내려간다 이거지. 그러나 왼쪽에 숫자가 없었으면 어떻게 돼? 더블 클릭하면 못 내려가지. 내려간 데까지는 내려가. 내려간 데까지는 내려가. 예. 자,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숫자가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된다. 근데 숫자만 써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숫자 2개를 써야 돼. 2개. 그래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2개를 자동 채우게 해주면 그 관계식에 의해서 알아서 숫자가 바뀐다. 그럼 여기 날짜도 있었잖아. 날짜. 오늘 날짜. 날짜를 드래그 해보세요. 자동 채우기 해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나. 날짜가 하루씩이죠? 그 다음 날짜는 하루 더 증가됐잖아. 자, 이번에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옆에다가 그냥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한번 날짜를 써보세요. 오늘 날짜. 근데 주문이 들어왔어. 월이 늘어나면 좋겠대. 월이 늘어나면 좋겠대.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이렇게. 그리고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은 좋은데 주 5일째니까 평일만 나왔으면 좋겠어. 휴일은 빼고. 별의별 요청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는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드래그 해도 되는데 드래그 쭉 해보세요. 해놓고 나서 여기 점이 하나 있거든. 점. 밑에. 다른 데 클릭하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행동 하시면 안 돼. 여기다가 뭐 쓰고 나면 사라져 그건. 자, 다시 보세요. 얘를 드래그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면 끄트머리에 뭔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화살표가. 얘 눌러보세요. 평일 단위 채우기. 그럼 평일 단위. 평일 단위가 뭔데? 오늘이 화요일, 수, 목, 금. 토요일이 7일, 8일인데 토요일, 일요일이 평일이니까 월요일로 다시 넘어가지.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월 단위 채우기 그래. 월 단위. 그럼 어떻게 돼? 월만 늘어. 날짜는 연월일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평일 단위로 늘어라, 아니면 월 단위로 늘어라, 아니면 연 단위로 늘어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시간은 무조건 1시간 단위로 늘어요. 그건 뭐 우리가 계속 해보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금 그 31쪽에 보시면 날짜를 입력해 놓고 나서 그 날짜가 뭐 하루 증가되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자, 31쪽에 중간에 박스가 있네요. 중요한 거네요. 채우기 핸들이라고 했죠. 자동 채우기. 그 채우기 핸들을 사용하는 경우 숫자를 집어넣으면 여기다 예를 들어 이렇게 썼어. 안녕? 그럼 뭐가 된다? 얘를 자동 채우기 하면 뭐가 된다? 폭자가 돼요. 안녕. 근데 안녕 1 그랬거든. 어떻게 된다? 숫자가 늘어나. 숫자와 글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숫자만 되어 있으면 자동 채우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숫자가 복자가 돼.
근데 얘를 컨트롤 키 누르고 들어가면 뭐가 된다? 증가가 돼. 그리고 숫자를 두 가지를 썼어. 두 가지를 썼어. 그럼 두 가지 차이만큼 알아서 벌어진다. 이런 거.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걸 이제 해놓고 나서 보니까 적용할 줄 모르면 안 되지. 주관하고 가르쳐 놨더니 월, 화, 수 뭐 꾸역꾸역 쓰고 있네. 화, 수, 뭐 이뻐. 자동시험이 배웠으니까 휙 훑고 지나가야지. 그렇죠. 그런 겁니다. 34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거. 아까 어디 가서?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쫙 내려가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서 거기 어쩌고 저쩌고 쓰라는 얘기지. 자, 그 전에 33쪽에 나와 있는 거 한번 입력할게요. 비어있는 종이 아무데나 클릭하셔가지고요. 33쪽에 아래 그림처럼 2번처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부터 써야 돼? 제목부터 써야 되겠지. 창업자 지원금 지급 현황. 그리고 한 줄 더 띄우고 나서 순번. 날짜는 오늘 날짜로 쓰세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5,000,000원이었구나. 5억이 아니라. 순번?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하면 번호가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날짜 같은 경우는 드래그하면 하루씩 증가되고요. 요일도 드래그하면 다음 날짜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지원금은 어떻게 돼? 이건 뭐 꾸역꾸역 입력해야지. 근데 얘가 본래는 이렇게 입력이 됐었죠. 이렇게. 근데 얘가 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표시 형식에 가시면은 쉼표 스타일이 있어요. 쉼표. 얘 눌러주면 보기 좋게 컴마가 찍혀요. 컴마가 좀 찍혀야 읽기도 편하거든. 그 다음에 등급은 특별 회원 뭐 여러가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특별 뭐 아니면 일반 우대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다음에 우리가 또 해보면 되겠죠.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빨리 설명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 데이터 입력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되고요. 지금 36페이지, 37페이지 보시면은 입력하는 과정이 거기 좀 나와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서식을 바꿀 줄 모르면 꽝 되는 거 아닙니까? 날짜를 입력해놨는데 날짜를 요일로 바꾸고 싶어. 그렇다고 여기는 요일로 바꾸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맘에 안 들거든. 왜냐면 1월 1일도 있을 거고
12월 31일도 있는데 자릿수가 길고 짧잖아요. 보기가 싫은 거지. 정확히 몇 월 며칠이 아니라 00월 001 두 자리로 나오게 해줘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하려고 했더니 여기에 간단한 날짜로 가면 딱 두 자리 맞잖아. 아, 그때 요일이 또 빠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넣고 원치 않는 건 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서식 지정하는 거예요. 이게 엑셀에서 묘미야, 묘미. 다음 시간에 예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은 계산하는 작업이 많이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짜, 숫자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뭐 평균도 계산해야 되고 최대값도 계산해야 되고 뭐 개수도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그게 조금 한 2, 3일 정도 할 겁니다. 계산 작업들을.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분석하는 걸 해봐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